벌어지냐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소아 환자 중증 장애 어린이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데 수도권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수도권에 안 하겠다는? 수도권에는 다른 타 지방보다는 조금 낫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작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인수위를 뿌려갖고 이제 인수위별로 보통 보면 이제 이전 이제 정부, 시정부의 도정부의 이제 그 정책들을 쭉 분석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 인수위 때 정책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을 만나갖고 경기도의 공공의료활동을 설립해야 된다. 이 공약을 발표해라. 왜냐 거기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저희 시립병원 운동을 다 같이 했던 분들이에요. 후배들이. 그래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센터 수준으로 이제 지원하려고 이제 후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는 소아환자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료비 청구가 전체 이제 60.2%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에 이제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아무리 민간병원이 많아도 대기자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한번 병원 같은 경우,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2년 동안 대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 같은 경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수를 보면 지금 1,600만, 1,700만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정도면 원래 경기도별로 권역별로 해서 4군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제 한 개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성남에서 추진을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예산이 많습니다. 수원의 인구가 120만이고 성남의 인구가 지금 95만, 96만 정도 되는데 수원보다 성남시가 1조가 더 많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1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인 거죠. 3조 3천억 원 정도가 성남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도 제일 재정 상황이 좋아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제 참여에 의한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성남이 의외로. 그래서 성남의 이제 이런 재정상이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성남시 의료원의 주민 참여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 의식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말인데 잘 알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4년 내에 그 모든 법적인 절차까지 해서 그 개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성남 정도면 지금 성남시 의료원이 있는 속에서는 4년 내에 그 100병상 이상의 진짜 안정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을 건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추진해야 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공공의료에 대한 게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권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도시를 모델로 이제 이재명 씨가 있을 때부터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아까 재정 부분 얘기했는데 그럼 성남시 재정으로만 하냐? 100병상 이상이면 그 재정이 300억에서 한 45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될 걸로 보여지면 성남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에 이제 그 첫 사례로 지원된 게 국가 예산으로 해서 국회에서 한 게 한 80억 정도가 좀 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지역이든 건립이 되면 똑같이 균등하게 관례대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그 지방 어린이 재활병원 지원 그 법안이 또 상정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저는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조례를 만들려고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설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예산, 경기도 예산, 성남시 예산으로 지면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성남시에 공공의료 재활병원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전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 왜 세 군데 하냐면 그 정치적인 문제가 제일 커요. 경남권은 왜 하려고 그럴까요? 아시겠지만 제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경수 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도 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거 세워지면 다음 대선 때 이렇게 내세울 게 있잖아요. 근데 아직 재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호남권 같은 경우는 광주 민심을 하려고 이제 광주에다가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충남권은 아까 대전에 하고 있는 거고요. 수도권은 이제 그 저기 박원순 정치적으로만 보면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그 민간병원 딱 하나 있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아마 언론 기사 스크린 해보면은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참 민간병원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밑에 맨 밑에 보시면은 그 성남시 그 19세 이상 주민 총수가 79만 9,342명입니다. 19세 이상이요. 그 전체 인구는 이제 95만 이렇게 몇 명 되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 하려고 그러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994명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저기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 서명을 잘못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 흘린 채로 글씨 쓰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10,000명 정도는 받아야지 주민 조례안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상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례안을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구인 대표자로 성남시에 이제 청구를 했어요. 그 12일 만에 어제 이제 청구인 대표자 4명의 증명서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 4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윤광욱 선생님하고 김미정 국회의원, 김미라 전 성남시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제 장지화 공동대표 이렇게 4분이 이제 청구인 대표자로 이제 청구를 해서 이제 증명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청구인 대표자가 할 일은 뭐냐면 수임인을 받는 거예요. 수임인에게 그 위임을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이제 수임인인데 수임인이 저기 서류를 쓰면 본인이 수임인이 되면 이 수임인을 쓰게 되면 이 수임인 청구 서류를 성남시에 다시 보냅니다. 그럼 성남시에서 위임증이 이제 발급이 돼요. 그럼 그 위임증을 받으면 그 수임인은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임인을 신청해 주시면 이제 제가 성남시에 보내고 그럼 위임증이 발급이 되면 이렇게 좀 수임인 한 명당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청구인 서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인이 아까 얘기했던 7,994명 이상이 되면 이제 그 성남시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조직부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그 다음 주 정도에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성남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뭐 등등 학부모 단체 그다음에 당사자들 장애인 단체 등등 해서 다 만나갖고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됐습니다. 모두 이 운동에 이제 나서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조직체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사항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조례안을 이제 다루게 되고 가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건립하는 절차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추진위원회를 성남시에서 이제 구성을 하게 돼요. 그럼 추진위원회는 뭐냐면 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건립에서부터 모든 사안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구성체예요. 거기에 이제 당사자들도 들어가야 되고 시민사회단체분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국장 등등 이런 그 성남시 관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설립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게 되면 이제 그 예산 편성을 하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산 편성이 시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그 시공사, 시행사 등등 해서 이제 선정을 들어가면 봉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향후에 이제 개원이 되겠죠. 그런 절차 속에서 이제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어린 불을 좀 켜주시면. 공공어린 재활병원을 설립하는데 서명운동에 이제 참여해야 되는 것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수임인에 대한 서명을 해주시면 수임인에 대한 위임장이 나오면 청구인 서명서가 있어요. 청구인 서명서는 이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 주민등록 번호는 아니고요. 자기 이제 생년월일, 그 다음에 이제 정자로 서명 아니면 도장이나 지장을 찍으면
찍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서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수의민으로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명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구인 서명 시작은 이제 어제 증명서가 나와서 이제 그 어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을 텐데요. 저기 이렇게 받게 되는데 유의사항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실제적으로 이제 좀 이걸 받을 때 그 수의민이 청구인 서명을 받을 때 이제 그 그냥 우리가 거리 서명 받듯이 서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제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제 병원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주민발이. 그래서 그 저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조례안이 저희가 이제 성남시에 제출했고 성남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지금 저기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제출한 조례안을 이제 좀 갖고 다니면서 이 조례안을 주민 발의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야 되니까 서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이제 정의에서부터 뭐 사업 내용,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서명을 좀 해면 좋겠다 이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중증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그 저번 달부터 방송에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산에 이제 병원에서 아마 소아 환자들 도저히 뭐 치료 못하겠다고 쫓겨난 일 아마 KBS로 MBC 다 방송된 거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만큼 뭐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그래갖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생명은 동등한 거고 건강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가 이제 평등하게 이렇게 보장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많은 배려와 예산과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실현하고 이러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운동이 주민들에 의해서 일어나면 제가 볼 때는 성남을 기점으로 해서 번역별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월요일 날에 이제 인천에서 장애아동 학부모 대표하시는 분이 연락이 와서 좀 뵙자고 인천에서도 이 운동을 하고 싶다고. 왜? 인천시장하고 정치인들의 수없이 권유하고 청원해서 공공원의 또 인천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서 정치인들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제일 큰 압박을 받고 또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원의 재활병원 운동에 다음 달 10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서 이제 성남시에 이제 청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2달이죠. 2달 동안에 이제 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좀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중순에 하면 11월 말에 정기 시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조례안을 다뤄서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2020년도 2월에 추경 예산 편성해갖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 아시겠지만은 정치 일정, 선거 일정에 앞두고 정치인들이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이때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되게 그 다음부터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올해 안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신 분들이 수임을 참여하고 청구인도 10명 이상씩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체가 100명 정도는 수임으로 참여하게 하고 1000명의 청구인 서명자들을 좀 받아주시면 이제 이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이 10월 중순에 바로 좀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강의 2시간짜리인데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건너뛰긴 했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적으면 수의민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적어 주셔서 이제 우리 윤광 선생님한테 주시면 이제 제가 실무 대행자니까 그걸 성남시에 이제 제출하면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위임증이 나와요. 그러면 그 위임증을 갖고 받으시면 됩니다. 수임이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임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걸 써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기간 같은 거 있어요? 아니면 언제까지 해가지고 수임인? 수임은요? 수임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이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은 시에 제출해서 증명서가 나오면 3개월이에요. 그래서 8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가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의 서명 기간입니다. 이때 못하면 이 조례안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청구인 서명을 받는데 수임인을 동시에 받아도 돼요. 수임인을 받는 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청구인 서명 받는 기간까지 이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수임인이 돼야지 청구인을 받으니까, 아니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네 분이 다 이걸 어떻게 받으러 다니겠어요? 이 네 분이 청구인 대표자가 수임인을 모집을 해서 위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꼭 성남 시민한테만? 네, 성남 시민만 가라. 왜? 성남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 성남시의 지자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경기도에 청원을 했으면 경기도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안 한 겁니다. 왜 안 하냐면 경기도의 모든 지역들이 다 이 운동에 나서겠다라는 결의를 이끌어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지원 조례를 바로 만들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가 표가 되는 일은 지체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되면 바로 지원 조례를 발의할 걸로 저는 봐요. 그리고 저희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라고, 공약 지키지 않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각성하라고 몇 번 하면 긴장이 되죠. 공약을 안 지키는 정치인들이 다음에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남 시민만 19세 이상, 그리고 주민등록지가 여기로 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네. 시장님하고 뭐 말씀 좀 나눠보셨습니까? 시장에게 이거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냐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고 의견서를 이제 보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데 오늘 시가 보도자료를 뿌린 걸 보니까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들이. 왜 그러냐면, 아니 이 공공오리리 제약병원의 주인발의 조례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성남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의 힘으로 되면 저는 성남시는 바로 발의할 거라고 봐요. 뭐 60일 기간 막 이런 거 안 지키고 바로 발의하고. 그리고 성남시의 구성이 작년에 촛불시민혁명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3분의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위의 조건도 되게 좋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한국당이 3분의 2가 돼갖고 조례안 통과시키는 데만 5년 걸렸어요. 예산 편성하는 데만 4년 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시의원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시민혁명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뭐 똑똑하고 되게 해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주민발의 조례 청구하면 바로 통과될 걸로 봅니다. 네. 다 참여해 주실 수 있죠? 예.